추자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는 누구보다도 평범한 삶을 살아왔죠. 집과 직장, 그리고 가끔 친구들과의 만남이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상이 지루해질 때가 많았어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추자는 항상 자신에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손 때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수자는 자신의 손을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고 기능적인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아름답고 우아한 손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녀의 자존감은 한없이 바닥을 쳤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손은 늘 비교 대상이 되었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겠지만 수잔에게는 그것이 큰 상처로 남았죠. 그녀는 길고 아름다운 손가락, 매끄러운 피부, 곱게 손질된 손톱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들은 무엇이든 쉽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수잔은 그런 손을 가지게 된다면 자신도 더 행복하고 특별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그런 손이 있다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은 투박하고 평범했으며 매번 거울을 볼 때마다 그것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죠. 수잔의 불만은 점점 깊어졌어요. 그녀는 다양한 방법으로 손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어요. 고급 크림을 바르고 매일 손톱 관리를 하고 심지어 손의 모양을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운동을 시도했죠. 하지만 결과는 항상 실망스러웠어요. 그녀의 손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노력들이 그녀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죠.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손에 집착하는지에 대해 자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대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저 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 어느 날 수잔은 우연히 길을 걷다가 작은 골목 끝에 자리 잡은 낡은 골동품 가게를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가게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둡고 낡은 물건들이 그녀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그곳에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 운명 같은 강렬한 느낌이었죠. 수잔은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가게 안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선반들, 오래된 책들이 가득한 책장, 그리고 벽에 걸린 희미한 초상화들까지 모든 것이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어요. 묵은 나무 향이 코를 찔렀지만 수잔은 전혀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가게의 한쪽 구석에서 낡고 검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상자는 다른 물건들과는 다르게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묘한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수잔은 상자에 다가가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가게 주인이 뒤에서 나타났어요. 그는 나이가 지긋한 남자로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경험이 묻어 있었어요. 그의 눈은 마치 수잔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었죠. 그 상자를 보고 있군요. 주인이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단호했어요. 그 안에는 당신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잔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지만 그 남자의 눈빛에서 이상한 확신을 느꼈어요.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주인은 서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손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아름답고 우아한 손이지요. 하지만 그 손을 가지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대가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당신이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손은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수잔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어요. 이건 너무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욕망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손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을지 상상했어요. 그녀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어떤 대가라도 상관없어요. 그 손을 원해요. 수잔은 굳은 결심으로 말했어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수잔에게 건넸어요. 이 손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지로 그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손이 당신의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이 이 손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잔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상자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상자를 열었어요. 그녀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우아한 손이 나타났어요. 손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였고 수잔은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그 손이 그녀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수잔은 손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에 맞추었고 마치 그것이 원래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결합되었어요. 손은 그녀의 팔을 타고 올라가면서 그녀의 피부와 완전히 일체화되었죠. 그녀는 이제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그 아름답고 우아한 손을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 손이 그녀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느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수잔의 손을 칭찬했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고 그들은 모두 그녀에게 부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수잔은 그들의 반응에 더욱 기뻐하며 그 손이 가져다준 새로운 자신감을 만끽했죠. 이제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수잔은 부엌에서 물건을 잡다가 손이 자신도 모르게 칼을 집어드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수잔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손이 점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가 무언가를 잡으려고 할 때 손이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문을 열려고 할 때 문을 세게 닫아버리는 일이 자주 일어났죠. 수잔은 점점 두려워졌어요. 이 손이 정말로 자신의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손을 쳐다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손이 더 이상 그녀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어느 날 밤 수잔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손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손이 수잔의 목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던 거예요. 수잔은 공포에 질려 손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손은 마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손이 목을 조르려 할 때 수잔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침대에서 떨어지며 손과 싸우기 시작했죠. 손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녀의 목을 조르려 했고 수잔은 그 손을 뿌리치려는 절박한 싸움을 벌였어요. 손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수잔은 고통 속에서 손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손은 그녀의 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죠. 그녀는 결국 체념하며 눈을 감았지만 손은 더 이상 조르지 않았어요. 마치 그녀를 시험하듯 손은 조용히 그녀의 목에서 떨어졌어요. 수잔은 침대 위에 누워 숨을 헐떡였어요. 그녀는 이 손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무언가 악마적인 것임을 직감했어요. 이 손이 그녀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이 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잔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손을 가지면서 그녀는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했는지를 깨달았죠. 그녀는 다시 평범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녀는 이 손을 떼어낼 수 없었고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절망에 빠진 수잔은 그 손을 자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손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녀는 부엌에서 날카로운 칼을 집어들었어요. 그녀는 손을 자르려는 순간 손이 갑자기 멈췄어요.
수잔은 혼란스러웠지만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어요. 손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고 마치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죠. 수잔은 다시 손을 자르려 했지만 이번에는 손이 서랍 속에 칼을 쥐고 있는 자신을 보며 섬뜩한 미소를 짓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수잔은 손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손은 그녀의 의지를 따르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만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수잔은 한동안 손과의 싸움을 이어갔지만 결국 손은 그녀의 의지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다음 날 수잔은 친구 안나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녀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고 안나의 조언을 받고자 했어요. 안나는 수잔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녀에게 언제나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죠. 수잔은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안나와의 대화를 통해 답을 찾고 싶었어요. 카페에서 안나를 만난 수잔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안나, 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내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안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잔을 바라봤어요. 수잔, 무슨 일이야? 좀 더 자세히 말해봐. 수잔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골동품 가게에서 손을 얻게 된 과정과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손이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에 점점 불안해지고 그로 인해 생긴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안나, 이 손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마치 무언가가 나를 지배하려는 것 같아. 안나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수잔, 혹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 아닐까? 요즘 많이 힘들었잖아. 그냥 환상일지도 몰라. 수잔은 고개를 저으며 안나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아니야, 안나. 이건 진짜야. 난 그 손을 떼어낼 수가 없어. 안나는 수잔을 위로하려고 노력했어요. 혹시 무언가 잘못된 게 있다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그래. 수잔은 안나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았죠. 수잔은 그 손이 다시 움직일까 두려워하며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이상한 힘에 이끌리듯 안나의 손을 세게 잡았어요. 수잔, 왜 그래? 아파. 안나가 말했지만 수잔은 멈출 수 없었어요. 손이 더 강하게 안나를 잡고 있었고 수잔은 공포에 질려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손은 점점 더 안나를 조이기 시작했어요. 손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수잔은 점점 더 강하게 안나의 손을 쥐었고 안나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어요. 수잔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녀는 안나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손은 그녀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나, 제발. 내 손이 말을 듣지 않아. 수잔은 절박하게 소리쳤지만 안나는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어요. 결국 안나는 수잔을 밀쳐냈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순간 손은 마침내 안나를 놓아주었고 수잔은 공포에 질린 채로 손을 바라봤어요. 안나는 수잔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수잔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수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수잔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안나, 미안해. 내가 이 손을 제어할 수 없었어. 이 손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손의 것 같아. 안나는 말을 잃었어요. 수잔은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그 손이 다시 움직이기 전에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결심을 했죠. 수잔은 안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안나, 내가 이 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이 손을 잘못 사용한 것 같아. 나를 용서해줘. 안나는 고개를 저으며 수잔을 안아주었어요. 수잔, 괜찮아.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수잔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그녀는 안나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다시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그녀는 서랍에서 칼을 꺼냈어요. 수자는 거울 앞에 서서 칼을 손에 쥐었어요. 이 손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손의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녀는 마지막 결심을 한 사람처럼 칼을 들어 올렸어요. 손은 이번에도 그녀를 통제하려 했지만 수자는 손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손이 칼을 들고 방을 나가는 순간 수자는 더 이상 자신의 운명에 저항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이 이 손과 하나가 되었음을 인정했어요. 손은 점점 빠르게 움직이며 수잔을 따라 복도를 걸어갔어요. 손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수잔은 모든 걸 포기한 채 손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문 밖으로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손은 그 소리의 주인을 향해 칼을 겨누었어요. 그리고 순간 손은 수잔의 목을 향해 칼을 들이밀었어요. 수잔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 손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손이 천천히 목에 칼을 갖다 댔고 수잔은 마지막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 수잔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욕망이 그녀를 이끌었고 그 욕망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죠. 손은 마침내 수잔의 몸에서 떨어져 나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손은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내고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